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선거법 관련해서 파기환송을 했고 그걸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 재판 날짜를 5월 15일로 잡았다가 돌연 6월 18일로 재판 날짜를 변경해버렸습니다. 자, 6월 18일은 이미 6월 3일에 선거했기 때문에 선거 뒤로 미뤘기 때문에 자, 이재명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 물 건너갔다. 자, 이거 엄청난 사건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그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겠다. 자, 그리고, 고등법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고등법원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 자, 이렇게 협박하니까 바로 뺏기를 들어버리고, 자, 그래서 항복을 했다. 이재명이 토항을 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가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하는 글을 올려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법부 곳곳에 다리를 털고 있는 좌편향 인물들이 완전히 지금 곳곳에서 게릴라 전쟁을 벌이듯이 이렇게 글을 올리고 판결문을 가지고 재판 기일을 가지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는 그야말로 내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선 이 김주옥이 올린 글을 보면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자, 김주옥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일련의 결정 판결을 그게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이다 주장하고, 자, 그리고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고, 자, 이제 이재명의 불이야기를 만들려고 의도하고 있고, 그래서, 자, 지금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라. 공판기일을 변경해라. 이 요구하자마자 바로 이 시점이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지금 공판기일을 변경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6월 18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김주옥이라는 자가 정보법관 대표회의가 적시 소집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김주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87학번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고 그동안 뭐 수배 등등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운동권들이 사법부에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영구는 헌법 대법관의 이영구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자가 지금 그 전과가 있는 자가 대법관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김주옥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운동권인데 여기 들어서 완전 본색을 들여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원합의체 사건을 회부한 일, 또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서 살펴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기준하고 파기환송한 일, 이걸 쭉 이렇게 말하자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자, 이런 등등의 자, 반 이재명 측의 대법원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 기대 표명, 이 모든 절차와 과정 반응은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이재명의 정적이 바로 조희대라고 지금 여기 이 판사가 김주옥 판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조직의 수장을 이재명의 정적이 되어버렸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지금,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을 하고 있다. 자,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서 승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이 후보자에게서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처리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다. 이렇게 말한다. 오만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서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 측과 정치적 반대 측의 주장, 검찰의 이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유권자들이 유무죄 여부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물론이고 그에 기초화해서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형성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법원장과 이 동전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 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서 좌우되는 의회 권력과 적이 되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도 그래 될 것이다. 예산, 처우, 위상 모든 것에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가 위협받게 생겼다. 자, 이러니까 그 사법부가 지금 제1야당, 제1당 연이에 지금 또 대선에서 당선되면은 그러면 앞으로 사법부 구성원의 모든 지위가 예산이나 처우, 위상에서 위협받게 생겼다. 그 지금 위상이나 처우나 예산이 많이 받은 게 그게 사법부 할 일입니까? 그게 없다 손지더라도 올바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 벌써 거기가 우리 조직이 위험에 빠졌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리가 있나? 대법원장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아니 대법원장이 자기 사건이니까 대법원의 언론 사건이 있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 없는 의심에 대해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사과하러 사퇴하라. 자, 자기 조직의 수장을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서울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만 골라서 멈춰서는 안 된다.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한다. 법원이 민주주의의 꽂힌 선거 과정에 개입해서 일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일반 후보자 선거운동이 아니고 범법자는 정치는 그래서 그건 정치 연연이고 사법부는 이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안 저지른다 그걸 판단한 건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부 안 된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럼 나머지 사람 관리도 같이 죄짓도 기다려야 된단 말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은 마땅히 공판기일을 대선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는 즉시 소집돼야 한다. 자, 여기서 지금 국민적 무슨 불신을 초래하고 정치적 중립이 위반되고 있다. 자, 그래서 내부에서 잘못을 발언하는 길밖에 없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즉시 이 임시회를 소집해서 현 사태에 대해서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태 검고 대법원장은 사태 공고하라고 합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직 부장판사의 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주호 정치학과 87학번인데 자, 이자가 운동부 출신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이 AI가 내놓은 비판도 보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자, 바로 업무론적 허위서서다. 업무론적인. 대법원이 직무를 왜곡하고 있다. 대법원의 직무를. 그러니까 이재명의 처제 정치적 정적이라고 명시해서 대법원 판결 결정을 치밀한 정치적 작전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게 김주옥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김주옥.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이든 정치의 사건이기만 하면 모두가 판사 정치 개입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그런 궤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 심정추정법관인가 독심술사인가 내심의 의사를 의논하고 있다고. 내심 의사. 자, 여기서 보면 그 일반 시민이 해도 위험한 정치적 단전인데 자, 이재명의 낙선 공작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이런 판결 동기를 낙선 공작.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정이 질 수가 있나. 오로지 법만 생각했는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인결시켰고 이자가 지금 정치학과를 나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인가. 자신의 심정으로 상대의 내심을 단죄하려는 태도, 사법 절차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전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중립적 기능을 무력화하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을 하고 있다. 자, 선수를 멈춰 서지 말고 레이스 후에 따지자 하는 이런 주장은 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표현이다. 민주주의와 법치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피선거권은 형사유죄 판결을 확정에 따라서 제한될 수가 있고 파기환송심은 이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해서 드립니다. 자, 이를 단순히 선거 방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사법기능의 정당한 행사를 정치적 행위로 바꾸는 위험한 시도다. 판사가 법원을 정치의 결정자로 비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국법관 대표자회의 소집 주장은 사법부의 자해행위다. 자해행위다. 자, 이게 지금, 대법원장의 사퇴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사법부 내부를 정치 편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판사 개인의 감정적 비방이 아니라 법관 집단의 책임 있는 침묵과 냉정한 자기 반성이다. 책임 있는 침묵과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 법관들, 민주당에서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겨우 한다는 게 뺏겨 들고 투합하고 있는 거, 여기 침묵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반성을 해라. 마지막으로 판사는 정치인이 아니다. 자, 정치인이 아니다. 법관이 정치적 논평을 공적 입장에서 SNS로 하는 게 정당한가? SNS로. 이거는 이재명의 정무적 이해관계와 1도 다르지 않는 수준의 정치적 발언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법관의 신문에서 이런 글을 써내려간 것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넘는 책무의 배신이다 하는 지적입니다. 자, 사법부에 요구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되는 것은 바로 품격입니다. 침묵의 품격. 법원 말로 아닌 판결로 하고 법관은 정평으로 신뢰를 얻는데 이렇게 선전선동하니까 그래서 이재원 판사는 바로 이재명의 재판을 선고로 6월 18일로 넘겨버렸다. 이게 항복투하. 자, 이재명의 면죄부를 주고 자, 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차단시켜버렸다. 영원히는 아니지만 임기 또한 내내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이 법안도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렇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김조옥의 이 글은 사법부 독립성과 시대를 치명적으로 뺏어난 위험한 글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를 하면 여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무슨 판사인가? 이런 자가 무슨 사법부 요원인가? 자, 한 명의 판사가 권위에 거절하고 법정 아닌 광장에서 이런 재판을 시도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주장이 판결을 앞서는 순간 법은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에 조용히 웃는 자는 법을 모욕하고 있는 진짜 정치꾼이다. 자, 누굴까? 그 자가. 정말 여기 김주옥이라고 하는 이 자의 정말 충격적인 글, 이런 글들이 안에서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재명에 대해서 정지하고 심판하고 판결을 하지 못하는 자, 이런 정치 판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 이재명이 위험에 빠지면 나나나고 이재명을 도우자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지금 사법부를 망치고 있고 사법부가 바로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뒤엎고 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손창경 TV였습니다.